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의 성우 전진아입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구 현조동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서대문 독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오면서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왔거든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여기 혹시 와보신 적 있나요?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지나만 다녔고요. 지하철만 타고 다녔었어가지고 예전에는 3호선이잖아요, 독립문역이. 그래서 맨날 지나다니면서 독립문 뭐지? 막 이랬는데, 여기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이 독립공원을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드라마나 말로만 듣던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독립문도 있고, 독립관도 있고, 그래서 좀 살짝 두근두근. 뭐 어머 서대문 형무소도 우리 오고 싶다. 조만간 한번 오시죠. 그럴까요? 아, 참 여기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은데. 우와, 어머 여기 오자 우리. 어떻게, 세상에, 여기가 감옥이잖아. 아하, 이런. 다음에 와야겠군. 서울 곳곳에 이렇게 역사에 관련된 유적들이 많은데, 이거 하기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를 잘한 것 같아. 이 유튜브를. 안 그랬으면 서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서 와볼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계기가 돼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 조금 애착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 마지막 회인가요? 아니요. 도심 안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어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되게 좋겠다. 유관순 동상도 있어. 저 나이에 나는 뭐 했을까? 저분은 어린 시절에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거는 3.1운동 독립선언 기념탑.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은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삼창하며 거족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그래서 3.1 독립선언 기념 요 탑은 3.1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여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여 모은 국민의 성금으로 1963년 8월 15일에 탑골공원에 건립되었대. 근데 1979년에 탑골공원 정비사업으로 철거됐대. 각계에서 복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92년에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인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옮겨서 세웠대. 저기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었던 거고. 독립관. 여기가 원래 모란관이라고, 청사신들이 왔을 때,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서 숙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회도 베풀었던 곳인데, 여기 독립운동가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서재필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송재 서재필 선생상.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서재필 선생은 개화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다. 선생은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고 윤치호, 이상제 등의 협력을 얻어 독립협회를 창립하여 종래 중국을 사대하던 상징인 영운문을 헐고 그 자리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 한국 독립의 상징으로서 독립문을 세웠으며 종래에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관으로 고치고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독립관 있잖아요. 거기가 아까 제가 모화관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곳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독립문을 세우면서 독립관으로 바꾸고 거기서 이제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로 썼다는 거죠. 우와, 독립문이야. 서울 독립문. 독립문은 우리 3천만 결의 독립정신을 영원히 상징하는 것이다. 독립문은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서재필이 조직한 독립협회가 모금을 주도하고 고종의 승인을 얻어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하였다. 경성부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하고 조선인 심의석이 공사하였다. 화강암을 쌓아 만든 독립문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례문이 있고 왼쪽 내부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돌 계단이 있다. 요거 앞에 이 주춧돌 있잖아요. 이게 영운문이 있던 주춧돌인데 이 영운문이 영운문의 주초는 모화관 앞에 있던 영운문의 기둥을 바쳤던 돌이다. 1895년 4대 외교의 상징인 영운문을 철거하면서 기둥을 바치고 있던 돌만 남게 되었고 1979년 성산대로를 공사하면서 독립문과 함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래서 원래 독립문하고 이 영운문 주춧돌은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서 좀 70m 전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성산대로가 생기면서 이 자리에 공원이 조그맣게 있었대요. 지금처럼 크지 않고 그랬는데 여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죠. 독립문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 세웠었던 건가? 약간 독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무식하죠? 근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독립문이 서재필 선생님이 갑오개혁을 실패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잖아요. 10년 후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맨 처음으로 한 일들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뭐 러시아며 중국이며 일본이며 이런 외세들의 힘에 눌려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이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이 외세 열강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다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 아까 영운문 있었잖아요. 그거 헌 자리가 있네. 여기다 독립문을 세우면 의미도 있고 좋겠다라고 해서 독립문을 이제 독립신문에다가 모금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 돈을 모으고 또 여러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독립문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독립문은 어떻게 보면 청에 대한 사대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세운 거라고 써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꼭 그것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열강에 대한 자주 독립을 위한 그런 의미의 독립문을 세운 거죠. 그러면 1896년, 97년, 98년 이때면 일제강점기가 1910년이잖아요. 그러면 13년의 간극이 있었던 거니까 일본에 대한 독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본이 맨 처음에는 이 독립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에 대한 반발로 세운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한테는 이게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청에 대한 반발이라는 상징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919년에 3.1운동 당시에 청년들이 저기 중간에 가보시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고 저기 독립문이라는 글자 옆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태극기 색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 그 3.1운동 그 만세를 이쪽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일본이 이거 뭐야? 이거 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호수를 이용해서 물총을 쏴서 그 색깔을 다 지웠다고 해요. 그리고서 한동안 이쪽에 출입을 통제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여기가 약간 구조물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헌을 막 찾아봤겠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청과 관련된 거네,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 거네. 그러면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1928년쯤 굉장한 거금을 들여서 보수를 해요, 심지어 일본이. 그래서 남아있게 된 기념물이죠. 만약에 일본이 이게 자기들 때문에 생긴 문이라고 생각했으면 부숴도 10번은 부쉈을 텐데 다행히 남아있는 상징물입니다. 독립문의 저 건물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양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이 생각하시길 뭔가 독특했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느낌의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건물이라 이렇게 보면 약간 비슷하죠? 북쪽으로는 한문으로 독립문이라고 써 있고 남쪽으로는 한글로 독립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누가 썼는지 확실치가 않대요. 그래서 두 명으로 좁혀지는데, 한 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나쁜 이미지의 이완용이 썼다는 설과, 한쪽은 김가진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독립운동도 하시고 독립협회 위원이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씨체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했던 김가진 선생님 썼다는 주장을 믿고 싶겠죠. 그래서 독립문은 어떻게 보면 시작은 청나라에 대한 4대 문화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면, 시대를 거쳐가면서 정말 일제로부터의 독립까지 3.1운동까지 그 많은 사연이 있는, 모든 걸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에 대한 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재필 선생님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신문 창간사를 좀 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세세하게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고, 중간에 살짝 어려운 부분은 빼고 머릿말, 인사말, 끝인사 이 정도. 창간사.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에 있는 내 외국 인민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알게 하노라. 우리는 첫째,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않게 하지 않으므로 어느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않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하게 인민에게 말할 것인 바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신 말하여 주려고 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것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것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알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을 것이요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 우리는 조선 대군주 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람들인 고로 한 당파에 치우침이 있는 의논이든지 한쪽만 생각하는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간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미리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창간사였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현조동에 있는 독립문을 찾아봤습니다. 독립문 4번 출구에 오시면 넓은 공원에 독립문도 있고 독립관도 있고 서대문 형무소도 있었는데요. 역사를 알고 이곳에 오니까 느낌이 또 다르고 울컥한 기분도 들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되게 많지만 그 역사 현장에 와보면 가슴 깊이 느껴지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